이 OST만 들어도 심쿵한 아재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 윤발이 형님의 미담이 끝이 없던데 몇 년 전에 이 형님 홍콩 달러 56억, 한화약 8,100억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공언한 윤발이 형님. 개인적으로는 8,100억 이 액수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형님의 일상생활의 모습, 보통 연예인 그러면 일반인이 상상해 이런 부를 누리며 사는 게 대다수 연예인들의 모습인데, 이 형님은 용돈을 받아 쓰는데 한 달 용돈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보통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고 옷은 할인 매장에서 사서 입고, 휴대폰은 17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할 수 없이 바꿨다고. 그렇기 때문에 윤발이 형님 8,100억 기부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몇 버스나 전철 타고 다니냐 물어보니 편리하니까. 그리고 차가 없는 건 아니고 차가 있는데. 我怕有司机在等我，我心里不舒服。我希望随意坐车到什么地方也行。 8,100억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 보통의 와이프라면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재산 반대하고 이혼하자.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决定的时候有没有反对的人？你觉得太太赞成还是反对？非常赞成这样。 홍콩에서도 윤발이 형님 부부는 인꼬 부부로 유명한데, 이 부부가 원래 천성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好普通啊，佢即係簡單啲啦。嗱，好似咁樣就揾嗰啲衫褲都係。該我諗就識9成9都會好中意佢咯，個人真係好 nice。好多人想一齊影相咧，佢話得啦，唔好走過嚟，咁啊自己逐張台。 직접 가서 찍어준대요? 직접요? 唔知喎，不過發哥係周圍騰噶嘛，周圍喺街度見到佢踢翻張相嘅實在。 혼자 전철 타고 돌아다니시는 걸 좋아하니 일반인들이 길에서 몇 번을 봤답니다. 이 동네에서 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동네 따거 형님. 幸福的条件是什么？ 윤발이 형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简单的生活，你每天吃3碗饭，睡的是一张30、60的床，做那么多吗？你其他对来讲没有什么意思。 하루 3끼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작은 침대 하나. 제가 다른 영상에서 행복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두 분의 생각만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면 그냥 행복해요. 고인이 되신 홍콩 배우 오맹달. 예전 홍콩 영화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름은 몰라도 저 배우 얼굴은 익숙하실 겁니다. 그 오맹달 배우가 인기를 얻고 큰 돈을 벌면서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란 탓인지 갑자기 생긴 돈과 명예에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 큰 빚까지 지게 됩니다. 특히나 홍콩의 악명 높은 사마패의 협박까지. 이에 고 오맹달 배우분은 절친이었던 친구 윤발이 형님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윤발이 형님의 답변은 형님 일은 형님이 처리하소.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니 당시 마음의 상처가 엄청 컸고 적지 않은 충격으로 세상과 이별까지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윤발이 형님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계속 폐인처럼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영화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영화 천장지구의 조연으로 캐스팅되고 영화가 대박을 치고 우리는 다음 해 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받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빚은 다 갚게 되었습니다. 영화제에서 윤발이 형님이 반갑게 축하 인사를 했지만 생각고 섭섭했던 마음 아마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죠? 우연히 이 모습을 본 사람이 고인이 되신 영화 천장지구의 감독 진목승. 둘이 술 한잔 하면서 진 감독이 얘기를 합니다. 형님,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형님 이 영화에 왜 캐스팅인지 알아요? 형님도 알겠지만 당시 형님 평판 졸라 안 좋았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졸라 많았는데 윤발이 형님이 사정하다시피 하도 부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윤발이 형님한테 섭섭한 게 있는 모양인데 에이, 그러지 마소. 친구가 스스로 일어나길 원했던 윤발이 형님의 마음을 뒤늦게 이해를 하게 되었고, 고 오맹달 배우는 윤발이 형님을 찾아가 사과를 합니다. 와, 보통 사람 같으면 진감도가 되게 났으니까 형님한테 조만간 연락할 깁니다. 이러거나 최소한 내가 힘 좀 썼다 라고 주위에 자랑하는 게 일반적인데, 진심으로 친구가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 눈앞에서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선 뒤로 발벗고 친구를 도와줬던 윤발이 형님.
와, 이제 이 형님은 그냥 보통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시대의 진정한 윤발이 형님. 지휘자가 한복을 입고 있다는 것.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임재식 단장님. 이 단장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한국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결코 시작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왕리음악원에서 음악을 성악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노래를 모르면서 눈을 이렇게 찢으면서 놀리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어렸고 20살, 21살인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노래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다는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집에 가서 눈물도 흘리고. 스페인 국영방송 합창단에서 종신 단원이자 테너 파트장으로 활약하며 입지를 굳힌 뒤 1999년 당시 단원들을 설득해 한국 민요와 가곡을 부르는 밀레니엄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은 20년 전에 스페인에서 동양의 쪼매난 나라 한국에서 온 놈이 한국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을 만들자고 했을 때 진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 자식이 미쳤나?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불가리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룩셈부르크에서, 칠레에서 온 놈이 저거 나라 노래 좋다고 저거 나라 노래 하는 합창단 만들자고 한다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스페인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을 만들기까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반대, 시련 혹은 곱잖은 시선, 편견들을 엄청 받았을 겁니다. 그죠? 이게 끝이 아니고요. 지난해 스페인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아리랑이 실린 겁니다. 어린 시절 배운 에델바이스나 오솔레미오처럼 거꾸로 우리 노래를 스페인 어린이들에게 전파하겠다는 오랜 꿈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진짜 가슴 뿌듯하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20년 전에 스페인이라면 동양인에 대한 차별도 상당히 심했을 텐데 이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저도 이분을 알게 됐고 이분을 소개하게 되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de coreano, pero un día es el mundo muy pequeño, ¿no? Un día sí que si encuentra un coreano canta 아리랑 seguida amigo. 마지막으로 스페인 아이들이 부르는 우리 동요. 우리 아재들 30년, 40년 만에 듣는 이 동요가 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느낌 조금 다르실 겁니다. 도전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I believe in 3 major principles if you're going to conquer any type of adversity or obstacle in your life. I have always maintained a positive attitude and tried to make the most out of every situation. You have to set goals and you have to achieve them, and that's the key to success. And I believe that anybody, as long as you don't fear any challenge, can conquer anything.
아이셋과 행복해 보이는 가정. 하지만 엄마에게 찾아온 유방암, 코로나까지 겹쳐 항암 치료를 하는 와이프 곁에 더 이상 남편 엘버트는 옆에서 더 이상 간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힘들어할 와이프를 생각하며 괴로워하다 아이디가 떠오른 엘버트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병원 앞에서 저 팻말과 함께 밖에서 와이프를 응원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마음만큼은 같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이 세상의 어느 가족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에 방영했던 꽃보다 누나,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제작진이 윤여정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 시작하고 나서는 한 번도 또 저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윤여정님의 대답은 하기로 했으니까 하기 전에는 몹시 뜨작거려요. 내가 하기 전에는 일단 하기로 한다면은 아마 안 해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많은 생각 고민을 하지만 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불평 없이 해나간다. 윤여정님께서 지금까지 인생 여정에서 배운 건 이거라고 하시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쉽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딨어. 다만 내 인생만 아쉬운 것 같고 내 인생만 아픈 것 같고 아파 다 아프고 다 아쉬워. 아파 다 아프고 다 아쉬워. 저는 윤여정님의 이 말씀을 믿고 싶고 믿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 다만 내 인생만 아쉬운 것 같고 내 인생만 아픈 것 같고 아파 다 아프고 다 아쉬워. 라는 윤여정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씩 뭘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좀 나이 들으면서 붙잡지 않고 쓸쓸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쓸쓸하고 씁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게 인생인데 뭐. 하나씩 보기도 하고 나이를 먹어가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제 생각에는 더 행복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에는 더 편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의 평범한 8살 딸아이 에밀리아란 아이가 있었고요. 에밀리아는 불행히도 악성 뇌종양으로 치안부 판정을 받습니다. 메이크 위시란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난치뼈 어린이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하지만 에밀리아의 소원은 조금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같이 놀았던 공원을 청소해서 앞으로도 많은 친구들이 이 공원에서 신나게 놀 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그 소식에 감동받은 많은 주민들이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많은 이들이 공원 청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이미 알아버린 우리 성인들은 이런 소원을 빌기가 많이 어렵겠죠. 어떻게 보면 램프의 요정 지니를 만날 수 없기에 많은 이들은 매주 로또를 사면서 인생 단 한 번의 행운을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의 아름다운 결정을 보면서 그의 이름은 릭 앨런. 드러머가 한쪽 팔을 잃는다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겠죠. 드러머의 자리는 릭 앨런 그대로였습니다. Do you think that you'd ever be able to drum again? No, I didn't think I'd be able to do anything again.
그는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8시간 이상 피나는 연습을 했고요. 우리 주위에는 장애를 이겨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소한 저들보다는 우리의 상황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쪽 눈이 빛을 내는 여성, 신기한 모습이지만 9년 전 겪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고 我本身是一个自信的女孩，我从不觉得戴眼眼片会让我感到自卑，并且我是想给 그래서 직접 제작한 레이저 의안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신체적 결점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고 장영희 교수. 살아생전 직업은 교수이자 수필가. 생후 1살 때 소아마비로 평생 목발과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때마다 아버지는 학교를 찾아가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았기에 이렇게 해야 했다고 합니다. 평생 장애인으로서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진짜 보통 사람의 몇 배, 몇십 배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장애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경 쓰신 것들 중에 장애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 없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물 경기예요. 그렇게 평생 고생을 하셨으니 이제 꽃길만 걸으면 좋으련만 2001년 유방암, 2004년 척추암, 2008년 간암, 결국은 2009년 5월 편안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필하신 이수필,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수필로 장영희 교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요. 행복해 보이는 가정. 하지만 엄마에게 찾아온 유방암, 코로나까지 겹쳐 항암 치료를 하는 와이프 곁에 더 이상 남편 엘버트는 옆에서 더 이상 간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힘들어할 와이프를 생각하며 괴로워하다 아이디가 떠오른 엘버트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병원 앞에서 저 팻말과 함께 밖에서 와이프를 응원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마음만큼은 같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이 세상의 어느 가족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인도의 한 남성. 2021년 5월 당시 59세의 이 와이프는 이 세상과 그리고 남편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오랫동안 같이 할 거라 생각했던 와이프가 떠나고 와이프가 너무 그리웠던 인도 남성 산들리아는 문득 사원에 여행 갔을 때 와이프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조각상을 보며 감탄하며 와이프는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수소문에서 박물관용 실리콘을 만드는 전문가를 찾았고 6개월간의 작업 끝에 한화 4천만 원의 실리콘 인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항암 치료 전 삭발을 하러 온 여성. 이 단골 손님의 사연을 들은 미용사. 옆에 동료 미용사까지 삭발 릴레이에 동참하고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죠?
최근에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보면서 우울해하거나 스스로 위축되신 적 있으시다면 영상 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루게릭병을 앓았던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21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의사는 길어야 2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합니다. At first I became depressed. I seemed to be getting worse pretty rapidly. There didn't seem any point working on my PhD, because I didn't know if I would live long enough to finish it. 하지만 그는 당시 마음을 고쳐먹고 After my expectations had been reduced to zero, every new day became a bonus, and I began to appreciate everything I did have. 시한부 인생 하루하루가 나에게 소중한 선물이었고 그래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즐길 수 있어. Act now. Be brave. Be determined. Overcome the odds. It can be done. 스티븐 호킹 박사가 1942년 1월 8일 세상에 나왔는데 이날은 천재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사망한 날. 그리고 그가 사망한 3월 14일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야, 뭔가 신기하죠? 야, 환생이 진짜 있는 건가?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에 1970...